많은 분들이 고점에 사는 이유는 그때 뉴스에 나오니까. 결국엔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 현상을 설명해주는 언론 기관이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로 손실 입는 경우는 뭐냐면은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지 않고 일단은 사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팔자 전략이에요. 보통 저도 마찬가지로 사고 기다렸다 팔자 전략인데 한 가지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첫 번째 큰 한계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현재 지금 블로그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매크로 투자의 방식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전만 오면 주식 팔고 다시 안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손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전략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시장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과 돈을 버는 일이 동일해서 저처럼 미쳐있는 사람이 아마 없다 했을 정도로 되게 미쳐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말 있죠.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의 그럼 자금의 성향을 알게 되려면은 매크로 투자를 공부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 말은 외국인들의 거래량, 거래 대금을 움직일 수 있을 할게만 유인책들을 내가 공부하게 된다면 그거에 맞게 외국인의 관점에서 전략을 짜게 되는 것이 저의 투자 방식이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로 손실 입는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지 않고 일단은 사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팔자 전략이에요. 보통 저도 마찬가지로 사고 기다렸다 팔자 전략인데 한 가지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첫 번째 큰 한계는 결국에는 언제 살 것이며 언제 내가 매도할 것이냐 라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알고 있는데 어떨 때가 싸게 나오는지 어떨 때가 비싸게가 발리는지는 내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흔히들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이라고 하잖아요. 여의도 제티님께서는 언제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을 잡으실까요? 저는 말씀드렸듯 매크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실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면은 환율로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까?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내수 시장이 힘드니까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내수 치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은 제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는 것이고, 그 리서치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걸러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전 전략, 정부 정책 전략과 서로 교집합을 하게 된다면은 종목들이 몇 개 안 나와요. 그런 방식대로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 신뢰 방법일 수 있겠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고점에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때 뉴스에 나오니까. 결국엔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 현상을 설명해주는 언론 기관이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 주체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가 약세 전환하고 있는, 만약에 달러가 약세 전환하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모든 돈들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의 한국 시장은 매우 좋은 상태일 수 있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앞으로의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한들 결국에는 달러 약세를 보고 있는 관점상에서라면 결국에는 신흥국 쪽으로, 이머징 마켓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각국에 있는 뭐 헤지펀드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선진국 미국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줄일 것이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시기에는 주식을 한국 주식과 뭐 이머징 마켓 시장의 사이에 대해서는 사도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 따른 이제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한 상태 내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에만 3,400만 원 투자 수익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어떤 매크로 관점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전략 자체가 7월 말 정도에 있었던 전략인데, 제가 그 전날에 시장에서 이제 봤었을 때 시장이 7월 11일부터 엔이 강해지고 미국 증시가 조금씩 소폭 낙폭되다 보니까 국내 사이드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분기, 2분기 때까지
전까지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던 것은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전력전기, 그리고 뭐 방산업종, 뭐 식품업종, 그리고 화장품업종,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엔이 강세가 된 상태 내에서 반등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좀 더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는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었는데 이날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소폭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라면은 제 전략은 반대 매매가 나올 때 사자였는데 이거를 취소하고 시장에 신호가 나올 때 사자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7월 24일 날, 7월 23일 날 제 매매가 판단되기 전에 그 저번 주에 있었던 시장 상황이 뭐였냐면은 갑작스럽게 시장에 원자재 선물들이 다 같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 있고 수요의 둔화일 수도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중동 분쟁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들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더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한국 시장에서는 혹여나 지금은 좀 경계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 추세가 반전되는 날,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는 날이 언제가 될 것이냐 라고 할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갭상승으로 출발하지만 외국인들이 베이시스를 다 까버리고 선물 비결을 늘리는 상황일 경우, 그리고 현물 비중도 낮출 경우, 이 3박자가 맞을 경우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맞게 반대 매매 나올 때 들어가자가 전략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7월 말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제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3분기 중반기에는 어떤 전략을 펼치냐, 결국에는 현금 보유하고 스마트머니들이 어디로 나올지 전략을 비중 있게 체크를 하고, 그 전략 자체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1, 2분기의 스마트머니들의 전략이 5개 종목이었던 그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GS글로벌을 단타를 치면서 시장을 좀 기다렸다가 오후 1시쯤에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면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안정화를 찾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그 시그널을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봤었고, 그 매수의 기회를 보면서 기존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주도 업종들, 특히나 전력 전기 쪽으로 제가 포지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했었고, 세명전기.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기다렸죠. 그 다음날까지도 이었던 전략이었는데 다음날에 마찬가지로 시장에 근데 이상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징후들이 체크됐어요. 7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 대한 이제 모습 자체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다가도 이제 올렸던 글들이 많은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명전기나 그 당시 때 있었던 제롱전기를 더 홀딩할 계획이었었는데 7월 24일 날 전부 다 전량 정리를 하면서 큰 폭의 차익 실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시장 실제로 지표로 봤을 때도 22, 23 여기 날이죠. 결국에는 24일 날이 단기적인 고점이고 그 뒤로부터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4일 여기 이후로 계속 흐르는 거 볼 수 있어요. 매크로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2%, 3% 올라갈 거를 예측하지 못해요, 매크로는. 하지만 큰 흐름상에서 큰 악재, 큰 변수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피할 건 피하고 그리고 살 건 사고 이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저만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일반인들은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런 전략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사실 블로그에서도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매크로 투자 방식에 대한 공부를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그 전까지는 잘하는 사람을 보고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어난 현상, 제가 시장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과 시장에서 어떤 수급적인 분위기가 이끌어졌고 그거에 맞게 매크로에 대한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올렸던 글들과 이전부터 올렸던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시장과 함께 백테스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과거니까 이미 미래 결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런 것들을 논리를 제가 또 글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백테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적으면서 전략을 짜게 된다면은 저랑은 똑같이 하기 못해도 저처럼 비슷하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략을 짜서 투자를 했는데 전략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손절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절도 합니다. 7월 25일 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저도 전날에는 LG 이노텍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시장을 많이 매수했었는데 그 뒤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이 빠질 수 있다. 시장 투심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그리고 매크로 시장 환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전략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손절하는 이유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대로 상황이나 이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엔 손절이겠죠.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는 것이 당장 뭐 정량적으로 5% 떨어지면 손절, 뭐 아니면 1% 떨어지면 손절, 바로 안 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투자 계획상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 내가 투자가 오프가 되는 거지. 단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 좀 긴 흐름 봤을 때 투자 방식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내가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 손실금을 보기 싫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안전하게 매매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절 컷을 줄여버리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안전한 방식의 투자가 아니에요. 안전한 방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낮게 한 상태에서 손실률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5% 정도면은 손절하겠어 라고 안전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상 손실 금액은 5만 원이겠죠. 그런데 1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50만 원 정도로 똑같은 5만 원의 손절을 내려면은 손실률이 10%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내가 이 투자 전략이 맞다, 그 전략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게 되면은 만약에 5% 손절하고 반등하게 되면은 내가 아쉽잖아요. 근데 10%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 둘 다 손실금은 똑같은데 손실률만 달라진 거죠. 손실률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비중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으로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뭐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만들 수 있는 상태라면은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빨리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면 빨리 돈을 잃습니다. 전략이 없으면은. 대신에 돈이 적더라도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면은 돈을 버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투자소득이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속도는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면서 계속 막 깔짝깔짝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실제로 어느 특정 순간부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계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겁니다. 아마 투자를 많이 한 분들과 투자의 고수분들이 대부분 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계좌가 큰 폭으로 증가됐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깡통을 많이 찼습니다. 저도 깡통을 3번 정도 쳤는데 그때와 지금의 투자 방식이 달라졌냐? 조금씩 수정된 게 있죠. 하지만 전략 자체를 조금 더 많이 바꾸고 좀 더 보수로 가져가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서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다 보니까 시장에 맞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좌가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우상향됐던 것을 저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천만 원을 벌더라도 그 다음날은 더 많이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의도 제티님께서는 이 수익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랑 그리고 시장 환경,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장 환경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시장이 기대 수익률이 낮고 매크로 환경이 좀 더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투자 방식과 좀 안 좋은 것 같다, 매칭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투자 비중을 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항상 깨달은 게 있어요. 이번에도 폭락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손실 크게 됐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게 또 기회를 잡았을 겁니다. 둘 중에 차이가 뭐냐면은 투자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50% 손실 받더라도 그 기회를 가지고 투자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결국엔 어설프게 괜히 위험한 변동성을 이기고자 내가 칼을 휘두르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정작 시장이 반등할 때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순간 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비중을 확실히 줄여버려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매매가 꼬여요. 시장을 잘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손절당하고 들어가면 손절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때 매매를 그냥 쉬어버려요. 특정 저만의 손절 컷이 저도 보통 1000만 원으로 규정하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줄을 아예 쉬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시장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되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매매해서 매일매일 수익 보려는 성향을 가져요. 그리고 매월 수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소득을 근로소득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월 벌 수도 있죠. 매일매일 벌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버는 것보다 내가 맞는 시장일 때는 확실하게 벌 때는 크게 벌고, 잃을 때 내가 매매 비중을 줄이거나 매매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매매를 쉬어버리거나 하면서 잃을 땐 적게 잃어야 돼요. 그게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상향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유념할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 원 벌고 다음날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맞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이고, 내가 계좌 관리를 잘하고 내가 비중 관리 잘하고 내가 시장을 잘 본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